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이자 미혼인 30대 여성입니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제 주변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1, 2년 사이에 많은 친구들이 결혼을 했고 요즘은 거의 매달 친구들에게서 청첩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저에게 청첩장을 건네줄 때마다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 혹은 너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럴 때마다 이미 3년이나 지나서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아진 게 단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부유한 집의 막내딸입니다. 사실 지금보다 제가 조금 어렸을 때 집안 사정이 훨씬 더 좋았었는데 그땐 집에 가사 도우미 분이 2분이나 계실 정도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지금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니까 우리 혜린이 이유식 챙겨 먹여주시고 이따가 샤워까지 좀 부탁드려요. 혜린이는 걱정하지 마시고 운전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나가신 김에 친구도 만나고 하시고요.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둘째 낳고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저 대신 고생 좀 해주세요. 올 때 맛있는 것 좀 사올게요. 빈손으로 오셔도 돼요. 이틀 전에 사주셨던 도넛도 아직 집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혜린이 보는 건 제일인데요. 그래도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죠. 아니면 집에 있는 아기 먹을 거라도 좀 사올게요.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신생아일 때도 저는 엄마의 손이 아닌 가사 도우미 분의 손에서 자랐었고 어릴 땐 엄마가 해주는 요리는 입에 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언니도 저도 너무 잘 사는 집의 딸이다 보니 납치가 걱정돼 기사님이 저를 등하교시켜 주시곤 하셨습니다. 혜린아, 학교 마치고 무조건 곧장 집으로 와야 돼. 엄마 몰래 친구들이랑 놀이터 가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엄마가 항상 말했지. 세상은 네가 살기엔 너무 위험한 세상이라고. 그래, 혜린아. 학교 마치면 무조건 기사 아저씨 차 타고 집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아빠도 말했지. 모르는 아저씨랑 아줌마가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거 엄청 위험한 거야. 놀이터 가고 싶으면 집 들렀다가 엄마랑 같이 가자. 저번에 너 엄마한테 말도 없이 사라져서 얼마나 놀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자. 가사 도우미의 손에 길러지고 기사님의 차를 타고 다니는 삶은 제게 너무나도 당연했고 저는 제가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빠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저희 가족은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우리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다 털리고 완전 빈털털이 됐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당신 갈 곳은 있어? 형이 애들 데리고 형 집으로 오라고 했어. 그 아버지랑 엄마도 내 소식 듣고 미국에서 바로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아이, 당신은 정말 헛똑똑이야. 믿었던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회사 망하자마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당신 도대체 그동안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았던 거야?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사람 좋아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이, 여보. 나는 사람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사람 소중한 줄 알고 내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안 될 것도 다 잘 풀린단 말이야. 나한테 죄가 있다면 사람들을 믿었던 죄밖에 없어. 그래, 그게 당신한테 가장 큰 죄야. 사람이 자산이니 뭐니 그 소리 하면 뭐해. 결국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데. 당신 앞으로 내 앞에서 사람이 자산이니 뭐니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 아빠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난 후 저희 가족은 짐을 싸들고 큰아버지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큰아버지네는 저희 집보다 더 부유하셨기 때문에 저희 식구는 눈칫밥 먹지 않고 전과 크게 다를 것 없이 그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일 시작해봐. 야,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 재수 씨랑 애들 위해서라도 다시 재기해야지. 형,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마음 같아선 아버지 도움 안 받고 저 스스로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형 말대로 애들 엄마랑 애들이 있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다음부턴 절대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너는 재수씨 말 좀 들어야겠더라. 이 사람 믿는 건 좋지만 어쨌든 결국엔 사람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잖아. 앞으로는 사람 조심해. 항상 경계하고 100% 다 믿지 말란 말이야. 아빠의 회사가 부도나 저희 가족이 빚더미에 앉았어도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돈이 많으신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빠는 금방 다시 새로운 회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삶은 다시 금방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저희 엄마가 인간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커졌다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혐오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혜린아, 너 절대로 가난한 집 애들이랑은 친구도 하지 마. 친구들 보면 누가 못 사는 집 친구인지 딱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못 산다 싶은 애들이랑은 멀리해. 특히 급식 무료로 지원받고 그런 애들은 더더욱 피하고. 아니, 당신 지금 애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야? 가난한 집 애들이랑 친구도 하지 말라니? 가난한 게 뭐가 죄가 된다고 그래? 당신 지금 애한테 가르치면 안 될 걸 가르치고 있어. 당신 때문에 애가 잘못 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은 그렇게 당하고도 그런 말이 나와? 돈 없고 가난한 인간들한테 우리가 무슨 꼴을 당했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꼴 당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자고 한 짓이잖아.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그리고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애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 가난한 부모를 둔 것이 아이 잘못이지 뭐. 가난한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 남의 거 훔치는 도둑질밖에 더 배우겠어? 엄마가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꼴을 당했길래 가난한 집 친구들과는 놀지 말라고 한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처음엔 엄마가 뭐라고 하든 저는 친구를 가리지 않고 사귀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친구 한 명이 제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학교에 찾아올 정도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가난한 애들이랑은 어울리지도 말라고 했던 거야. 어디 감히 겁도 없이 반 친구 지갑을 건드릴 생각을 해? 가난해서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란 거라니? 엄마, 너무 그러지 마. 걔 진짜 착한 애야. 나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도 순간 이성을 잃고 실수한 거래. 집에 먹을 게 없어서 할머니가 굶고 계셔서 그래서 그런 거래. 나는 그 친구 절대로 안 미워. 어쩜 아빠를 닮아도 이런 걸 닮았니? 아무리 집에 먹을 게 없다고 해도 그렇지. 친구 돈을 훔치긴 왜 훔쳐? 이래서 내가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된다고 했던 거야. 다 필요 없고 너 당장 강남으로 전학 가자. 강남으로 가면 이렇게 네 돈 훔쳐가는 애도 없을 거야. 엄마는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며 저를 강제로 강남으로 전학을 보내셨는데 강남에서도 돈 없으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비싼 사립학교로 전학을 보내주셨습니다. 혜린아, 그 학교 다니니까 확실히 친구 수준이 다르지? 그 친구들 나중에 커서도 너한테 도움될 친구들이니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 나는 전에 다니던 학교나 여기 학교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엄마 말대로 애들 다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애들이 더 착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 물론 애들이 돈은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더 잘 쓰는 것 같긴 해. 아니야. 분명 애들 성격도 다를 거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를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난한 애들 절대 사귀지 말고 네 수준에 맞는 친구들이랑만 놀아. 알겠으니까 그만해.
엄마가 그러는 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엄마도 나도 욕먹어. 사실 그런 걸로 사람 가리면 안 되는 거 엄마도 알잖아.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엄마는 제가 어떤 친구들이랑 만나고 사귀는지를 늘 감시하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빠의 인간관계, 그리고 언니의 인간관계까지 간섭하고 들었었죠. 순순히 엄마의 말을 따르던 저와는 달리 그 일로 언니가 크게 스트레스를 받자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어릴 때 아빠 회사 부도 났었잖아. 그때 엄마가 믿었던 사람한테 크게 배신당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도 그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러는 거니까 너희가 엄마 조금만 이해해줘. 그리고 엄마 앞에서는 엄마 맞춰주는 척만 해주고 엄마 안 보이는 데서는 너희 사귀고 싶은 친구들 만나고 해. 엄마가 내 휴대폰까지 뒤지는데 어떻게 몰래 친구를 만나? 아빠가 엄마 좀 말려줘. 엄마 때문에 나 애들한테 왕따 당하게 생겼어. 누가 돈으로 친구를 가려 사귀냐고. 대기업 딸도 안 그러겠다. 우리 집에 돈 좀 있다고 우리가 무슨 귀족이라도 되는 거래? 돈 없으면 천민인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지. 엄마도 잘 알 거야. 근데 이 트라우마라는 게 고치기 힘든 거라서 그래. 아빠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너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 만나고 싶은 친구들 만나. 아빠는 저희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정확한 사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분명 내가 모를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엄마의 말을 잘 듣는 딸이 돼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저와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익숙해졌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는 저와 형편이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혜린아, 너 요번에 취업준비 스터디 찾고 있다고 했지? 내가 하고 있는 스터디 자리 하나 생겼는데 너도 같이 하지 않을래? 자리 비자마자 내가 내 친구 데려온다고 말해놨거든. 정말? 내가 들어가도 돼? 거기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스터디라고 했잖아. 나 들어가도 되는 거면 무조건 들어갈래. 내 친구라고 하면 무조건 된다고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스터디에서 같이 공부하는 애들 머리가 좋아서 취업 준비하는데 도움도 엄청 많이 되고 다들 발이 넓어서 알아두면 괜찮은 사람들이야.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을 위해 저는 친구가 참여하고 있던 취업 준비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게 됐고 저는 그곳에서 스터디장으로 있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스터디장 대학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다? 원래 머리 좋은 애들이 사회성도 떨어지고 부족한 게 많은데 쟤는 성격도 엄청 좋아서 그런지 발도 엄청 넓더라고. 들어보니까 연령 불문하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알더라니까? 그래? 근데 저런 애가 왜 스터디를 한대? 쟤는 이런 거 안 해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 모아놓고 뭘 하는 걸 좋아한대. 딱 보니까 제가 사람도 좋아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그런지 이런 모임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걸 행복해 하더라고. 똑똑하고 성격이 좋아서 발도 넓고 리더십까지 있는 남자친구는 딱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격이 소심한 탓에 남자친구에게 먼저 관심을 표현하진 못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몰래 훔쳐만 볼 뿐이었죠. 민혁이 여자친구 있을까? 민혁이 같은 애라면 당연히 여자친구 있겠지? 아니다. 없어도 여자들한테 분명 인기 많을 거야. 너 민혁이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알아? 너는 민혁이랑 꽤 친하다고 했잖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너 왜 나만 보면 민혁이 이야기 꺼내? 너 설마 진짜로 걔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남자한테 절대 먼저 관심 안 보이던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사실 민혁이가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그래. 나 똑똑한 남자 좋아하거든. 근데 너도 알겠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그러는 거 잘 못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저는 친구를 사귈 때도 제가 먼저 다가가 사귄다기보다는 저에게 먼저 다가온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다고 저에게 먼저 다가온 남자들과 연애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몰라 친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서 조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민혁이 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보이던데 너 괜찮아? 들어보니까 민혁이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랑 단둘이 산다고 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던 이유도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라고 하던데? 엄마랑 단둘이 산다고? 엄마랑 단둘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건 아니잖아. 그냥 걔가 효자여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 요즘 능력 좋은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엄마랑 단둘이 사는 애들 중에서 잘 사는 애 잘 없긴 하잖아. 너보다 가난한 남자 절대 안 만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민혁이 괜찮겠어? 에이, 민혁이 보면 딱 봐도 있는 집에 같이 생겼잖아. 머리도 말끔하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절대로 가난한 거 아닐 거야. 그리고 엄마랑 단둘이 사는 애들 못 산다는 거 그거 우리 편견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사실 저도 홀어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남자친구 집이 가난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긴 했지만 애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겉모습만 보면 남자친구는 절대로 가난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후 어찌어찌 친구의 도움으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저는 일부러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의 가족이나 부모님에 대해 절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민혁아, 이번 주 주말에 어버이날 껴있어서 이번 주 주말엔 데이트 못할 것 같은데 괜찮지? 너도 그날은 가족들이랑 보낼 거지? 그래야지. 나도 오랜만에 엄마랑 시간 보내야 될 것 같아. 혜린이네 가족들은 어버이날 뭐 하기로 했어? 우리는 언니가 호텔 뷔페 예약해뒀다고 해서 호텔 갈 것 같아. 그럼 우리 다음 주 중에 평일에 데이트 한번 하는 걸로 하자. 혹시라도 대화 중에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최대한 빨리 대화를 끝내려고 했고 남자친구에게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빼면 남자친구와는 별 문제 없이 잘 만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대기업 회사원으로 입사를 하고 난 후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 집안의 현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휴가 때 해외로 여행 가면 안 돼? 지금까진 취업 준비생이라고 돈 아낀다고 맨날 국내로만 갔었잖아. 나 이번엔 태국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이번 여름에 태국 한번 다녀오자. 미안해. 나도 해외로 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은데 지금 내 지갑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서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 태국 대신 강원도로 가는 건 어때? 작년엔 제주도로 갔으니까 이번엔 강원도로 가보자. 남자친구는 다른 신입사원들에 비해 돈도 몇 배나 많이 벌면서 취업을 하고도 서운할 정도로 짠돌이 마냥 돈을 아껴 썼습니다. 차 좀 사면 안 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버스랑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데이트할 거야. 면허도 있다면서. 돈도 잘 버는데 작은 차라도 좀 사. 내가 차 살 돈이 어딨어. 작은 차 산다고 해도 2천만 원은 훌쩍 넘잖아. 나중에 연차 더 쌓이고 연봉 높아지면 그때 가서 차 살 테니까 네가 조금만 참아줘. 나도 나지만 너도 불편하지 않아? 너희 집에서 회사까지 차 타고 가면 30분인데 대중교통 타면 1시간은 넘는다면서. 나였으면 벌써 차 사고도 남았어. 한 번은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대중교통을 타고 데이트하는 현실에 화가 난 제가 남자친구에게 차를 사라고 화를 냈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묻지도 않은 자신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한테 말은 못했지만 너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나 갓난아기 때부터 아버지 없이 엄마랑 단둘이 살아왔어. 엄마는 혼자서 나를 키우기 위해 늘 일을 하러 다니셨고 나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혼자 그런 엄마를 기다려야 했어. 갑자기 이런 이야기 나한테 왜 하는 거야? 내가 돈 때문에 뭐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라면 내가 미안해.
우리가 진지하게 만나는 거라면 너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혜린아, 난 이제 더 이상 우리 엄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버는 돈 다 엄마한테 가져다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돈으로 우리 생활비도 하고 그동안 엄마가 나 키우느라 빌린 빚 갚고 하는데 쓰느라 내가 쓸 돈이 없어서 그래. 네가 이런 나 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남자친구의 집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고 가난하다는 것에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자친구에게서 정이 떨어지거나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니 만날 수 있을 때까진 잘 만나보자고 했는데 제가 남자친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엄마에게 제 연애 사실을 들키게 되고 말았습니다. 홍준의 엄마가 아파트 입구 앞에서 네가 네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걸 봤다는데 혜린이 너 남자친구 있었니? 만난 지 좀 됐어. 나 취업하기 전에 스터디 했었잖아. 거기서 만난 친구야.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엄청 똑똑해서 회사도 나보다 더 좋은 데 들어갔고 성격도 좋아서 그런지 발도 엄청 넓어. 그래?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시라니?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거 보면 부모님들이 교수나 뭐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신가? 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았어. 근데 엄마, 우리 지금 그냥 연애만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남자친구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형편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제 말에 엄마는 기겁을 하시더니 더 들어볼 것도 없다며 당장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하셨습니다. 더 들어볼 것도 없으니까 당장 지금 만나고 있는 애랑 헤어져. 홀어머니랑 단둘이 사는 애라고? 도대체 네가 그런 애를 왜 만나? 엄마, 형편이 어려운 건 맞는데 내 남자친구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머리도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아서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남자친구 중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고 내가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세상엔 걔 말고도 돈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으니까 당장 헤어져. 너 지금 이 짓 하는 거 사서 고생하는 짓이다. 네 남자친구 머리 똑똑하고 능력 좋으면 뭐하니? 홍준의 엄마가 걔가 너 데려다 줄 때도 걸어서 데려다 주는 거 봤다고 하던데. 네 남자친구 차는 있니? 차 없지? 지금 당장 필요 없어서 안 산 거야. 나중에 필요해지면 사겠대. 그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엄마는 마치 저에게 크게 배신감이라도 느낀 사람처럼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냐며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만나도 그딴 남자를 만나니? 엄마가 항상 말했었지. 친구를 사귀더라도 적어도 우리 집만큼 사는 집 애랑 사귀라고. 근데 어떻게 남자를, 너보다 못 사는 남자를 만날 수 있어? 나보다 좀 못 살면 어때? 나보다 못 사는 집 아들이라도 내 남자친구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회사에 들어갔고 나는 평생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랑 친구, 형, 동생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엄마는 정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보다 가난한 집 아들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면 네 인생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이래? 너도 고생이지만 우리도 같이 고생하게 돼. 너 분명 우리 집 돈 걔네 집에 다 가져다 주게 된다? 남자친구가 나보다 돈도 더 잘 벌고 더 잘 나가는데 내가 왜 우리 집 돈을 그 집에다가 가져다 줘? 그리고 우리 아직 결혼 이야기 꺼낸 적도 없으니까 먼 미래 이야기는 하지 좀 마. 내가 이래서 엄마한테 남자친구 생겼다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엄마는 제가 가난한 집의 아들을 사귄 게 무슨 큰 일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저를 쫓아다니며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사람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결국엔 엄마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부모님께 말도 없이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와 생각에도 없던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요즘 따라 많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평소랑 다르게 예민한 것 같아 보여.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도 없이 집에서 나왔다길래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사실 엄마가 나 연애하는 거 알게 됐어. 나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내 인간관계에 간섭이 심했었거든. 이 친구랑은 놀지 마라, 저 친구랑은 가까이 지내라 하면서 사람을 좀 못 살게 굴었어. 근데 내가 성인이 돼서도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집을 나온 거야. 설마 어머니가 나랑 헤어지라고 한 거야? 어머니가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너 집에서 나온 거구나. 그런 거 맞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저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였죠.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해. 아빠 말로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일 이후로 이렇게 됐다는데 나도 우리 엄마지만 우리 엄마가 정말 이해가 안 돼. 나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더군다나 어머니한테 사연이 있었던 거라면 더더욱 괜찮아. 근데 혜린아, 나 때문에 네가 어머니랑 계속 싸우게 된 거니까 언제 한번 내가 너희 집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려도 될까? 내가 직접 만나 뵈서 우리 둘 교제 허락받고 싶어. 그럴 수 있겠어? 우리 엄마 분명 너한테 안 좋은 이야기 할 텐데. 난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거든. 걱정하지 마. 그 정도도 예상 못하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내가 꼭 어머님 마음 설득시켜 볼 테니까 네가 자리 한 번만 만들어줘. 우리 부모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걱정이 됐던 건 사실이었지만 저는 머리가 좋은 남자친구를 한번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무작정 집으로 향했죠. 내가 올 필요 없다고 말했을 텐데? 너는 엄마 말이 우습니? 왜 보기도 싫다는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건데? 나 너희 둘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아이, 당신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데리고 오라고 했어. 애들이 우리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애들 앞에서 어른답게 좀 굴어. 어른다운 게 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너 이름이 민영이라고 했니? 민혁아, 미안한데 제발 부탁인데 제발 우리 혜린이랑 헤어져주면 안 되겠니? 나는 우리 혜린이가 너 만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부탁이니까 제발 내 딸이랑 헤어져 주렴. 내가 너한테 좋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엄마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 현관에서 신발을 벗기도 전에 저와 헤어져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엄마가 어찌나 부끄럽던지 저는 저희 엄마가 돈 없고 가난한 엄마보다 100번은 더 못난 엄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잔뜩 흥분한 엄마를 아빠가 겨우 진정시키고 나서야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내 딸이랑 결혼이라도 하고 싶다고 결혼 허락해달라고 찾아오기라도 한 거니? 두 분께 정식적으로 교제 허락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둘 연애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서요. 네가 무슨 수로 우리를 안심시켜준다는 거니? 더 말하면 너도 나도 피곤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헤어지라는 내 말 네가 알아듣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너 머리 똑똑해서 학교도 잘 나오고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갔다면서? 근데 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다행히 아빠는 엄마보다 이성적이고 침착했기에 아빠의 도움을 받아 남자친구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날 저희 부모님에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꿈과 또 자신이 얼마나 비전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나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혜린이한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잘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자신도 있고요. 그런 자신이 없었더라면 어머니가 저와의 만남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을 거예요. 어머니, 혜린이 지금처럼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 믿고 지켜봐 주세요. 엄마는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든 헤어지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희 아빠는 그런 제 남자친구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신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난 후 아빠는 저에게 남자친구와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만나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친구 꽤 괜찮은 친구 같더라. 괜히 엄마 때문에 헤어지지 말고 잘 만나봐. 저 친구 본인 말대로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런 애 흔하지 않은데 우리 딸 보는 눈이 좋네. 우리 딸이 그런 건 엄마를 닮았나 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속 만나보라니? 허황된 말만 늘어놓은 애의 말을 뭘 믿고 만나보라고 하는 거야? 당신 진짜 혜린이 아빠 맞아? 당신이 딸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아이, 젊을 때 돈 없는 건 다 똑같아. 나도 젊을 땐 돈 없었어. 내 친구들 중엔 저 친구보다 더 가난한 친구들 많았는데 지금 1년에 100억 넘게 매출 내는 친구도 많아. 당신 이제 적당히 좀 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왜 애들을 못 살게 굴어? 뭘 적당히 해. 나는 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혜린아, 엄마가 더 좋은 남자 소개해 줄 테니까 제발 좀 헤어져. 걔 너랑은 정말 안 어울리는 애야. 아빠도 저희 교제를 허락해주고 저도 끝까지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엄마는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너 정말 그럴 거야? 당신도 너무해.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이러고 싶어? 이렇게 되면 이젠 당신이 아니라 우리 혜린이가 뒤통수 맞는다고. 상처받는 건 우리로도 충분하잖아. 왜 혜린이까지 상처받게 만들려고 해? 아니, 혜린이가 저 친구 만나서 상처를 받을지 아니면 행복해질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힘든 형편 속에서 저기까지 올라온 것만 봐도 난 우리 혜린이 남자친구로서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당신이나 나보다 더 나은 친구니까 당신이야말로 혜린이 위해서라도 그만해. 아빠는 엄마에게 그만하라며 화를 냈지만 엄마가 없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희 어릴 때부터 항상 말했던 게 있잖아. 엄마한테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엄마 좀 이해해줘. 엄마 저렇게 말해도 그 누구보다 네가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야. 그건 혜린이 네가 제일 잘 알지? 비록 엄마에게는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아빠에게 교제 허락을 받은 후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와 별탈 없이 3년 정도 연애를 지속하고 있을 때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니 처음으로 먼저 저에게 남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너 네 남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어? 작년에 초고속으로 승진했다고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연봉 좀 꽤 올랐으니 차는 샀겠지? 당연히 차 샀지. 국산차긴 한데 꽤 괜찮은 걸로 사서 타고 다닐만 해. 근데 엄마가 웬일로 민혁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 그 정도 만났으면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너희 내년이면 30이잖아. 올해부터 결혼 준비해서 내년에 결혼식 올릴 수 있도록 해봐. 돈 부족한 건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게. 그동안 엄마가 너희 둘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남자친구와 제가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잘 만나기도 했고 또 남자친구가 능력이 좋아 회사에서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하자
엄마의 마음이 열린 건지 엄마가 먼저 저희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엄마에게 결혼 허락을 받자마자 남자친구와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 좋은 분이시고 너 엄청 기다리고 계셨어. 오늘 너 좋아한다는 걸로 음식도 준비 잔뜩 해놨다니까 우리 맛있게 먹고 가자. 남자친구 엄마는 역시나 저희 엄마와는 다르게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저를 안아주시며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어서 와.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 민영이가 정말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네. 이런 아가씨가 우리 민영이 여자친구라니. 나 정말 너무 행복하다. 엄마, 얼굴은 보고 말씀하셔야죠. 인사하고 있는 애를 그렇게 안아버리면 어떡해요. 긴장을 해서 예비 시모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바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탓에 예비 시모의 얼굴을 늦게 확인하게 됐는데 예비 시모는 저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깜짝 놀라하며 저에게 아는 체 하셨습니다. 혜린아, 너 혜린이, 이 혜린 맞지? 어머나 세상에, 혜린이 네가 우리 민혁이랑 만나고 있던 애였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엄마가 혜린이를 알아? 오늘 둘이 처음 본 거 아니야? 혜린아, 너도 우리 엄마 알아?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저를 알아보셨지만 저는 예비 시모를 알아보는데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예비 시모가 누군지 알아본 저는 너무 당황해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주머니 맞으시죠? 둘이 정말 아는 사이였어?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건데? 혜린이 너 어릴 때 우리 엄마 만난 적 있는 거야? 민혁아, 정말 미안한데 오늘은 이만 돌아가 봐야겠어. 내가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저 나중에 다시 인사드리러 올게요. 저를 먼저 알아본 예비 시모는 다름 아닌 저희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저를 직접 돌봐주신 분이셨는데 아빠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저희 집 일을 그만두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던 예비 시모를 보자마자 너무 당황했던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마지막으로 봤어서 바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집 일 도와주시던 아주머니더라고. 아주머니가 먼저 알아보긴 했지만 아주머니도 크게 당황하신 것 같았어.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나와버렸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겠지? 그 여편네가 일부러 지 아들을 너한테 보낸 거 아니야? 너한테 일부러 접근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 엄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둘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 우리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엄마도 잘 알잖아. 뻔뻔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그 여편네가 널 보자마자 이름 부르고 아는 척했단 말이지? 나였으면 창피해서 알아봐도 모른 척했을 텐데 참 뻔뻔도 하다. 나 그 집이랑 사돈 맺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민혁이 정리해. 우리 집은 그 집이랑 절대 사돈 못 맺어. 그날 저는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그토록이나 싫어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 만난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와 어떻게 아는 사이냐며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엄마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너 보고 난 이후로는 너랑 헤어지라고만 하고 계시는 중이야. 너는 우리 엄마 왜 그러는지 알고 있지? 너희 어머니랑 내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내가 말하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나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희 어머니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어보는 게 어때? 제 입으로 차마 너희 어머니가 우리 집 식모였다고 말하기가 힘들었던 저는 부모님이 저 대신 남자친구에게 설명해 주길 바라며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너희 어머니 우리 집 가사 도우미셨다. 혜린이 언니도 너희 어머니가 봐주셨고 혜린이도 너희 어머니가 봐주셨어. 너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지내시면서 애들도 봐주고 집안 살림도 맡아주셨단다. 자네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일 정말 잘해주셔서 우리가 자네 어머니를 엄청 믿고 좋아했었어. 당신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야. 민혁아, 너희 엄마도 너 보고 혜린이랑 헤어지라고 한다면서? 넌 너희 엄마가 왜 그런 줄 아니?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크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화가 나 흥분한 엄마를 아빠가 진정시킨 후 저도 오랜 시간 몰랐고 남자친구도 전혀 모르고 있던 예비 시모와 저희 집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혜린이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내가 운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서 우리도 정신이 많이 없었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던 민혁이 너희 엄마가 우리 집이 망한 걸 알고 우리 집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가신 거야. 그 일로 혜린이 엄마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왜냐면 혜린이 엄마가 민혁이 어머니를 엄청 믿고 따르기까지 했거든. 당신 왜 제일 중요한 걸 쏙 빼고 말해? 얘네 엄마가 뭘 훔쳐갔는지를 말해야지. 돈 몇 푼 훔쳐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차라리 돈을 훔쳐갔으면 그래,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겠지. 민혁아, 정말 미안한데 너도 알아야겠다. 너희 엄마가 그때 우리 집 망한 거 알고 내 방에서 내가 결혼할 때 받은 예물이랑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남겨준 유품 금부치들을 들고 도망을 갔어. 너희 엄마가 그걸 싸그리 들고 도망간 걸 알고 돈으로 줄 테니 제발 엄마 유품만은 돌려달라고 하려고 전화도 해보고 집으로 찾아도 가봤는데 이미 사라진 지 오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거야. 다 너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라고. 저희 집 식모살이를 했던 남자친구 엄마는 저희 아빠 회사가 망하자마자 안방에 있던 엄마의 귀중품들을 훔쳐 도망을 가버리셨습니다. 그 일로 엄마는 가난한 사람들을 혐오하게 된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엄마는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너희 어머니 그거 훔쳐가지고 가서 살림은 좀 나아지셨다니?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결혼 예물은 애들 아빠한테 다시 받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치자. 근데 애들 외할머니한테서 받은 유품까지 훔쳐가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너희 엄마가 그게 유품인 줄 모르고 훔쳐갔으면 또 몰라. 다 알면서도 어떻게 그걸 손댈 수 있냔 말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엄마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던 일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너도 몰랐겠지. 솔직히 말해서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너도 혜린이도 너희 엄마 피해자고 나도 너희 엄마 피해자야. 나 너희 둘 결혼 절대로 허락 못 해주니까 어른들 위해서라도 당장 헤어져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며칠 후 자신의 엄마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사장님, 사모님, 늦었지만 그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사장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기댈 곳도 없어졌다고 생각이 돼서 불안한 마음에 이성을 잃고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장님이랑 사모님에게 늘 죄송해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저희는 그쪽 용서할 생각 없고요. 이렇게 찾아온 것도 너무 불편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사모님의 어머님 유품은 제가 다시 찾아드릴 순 없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몽땅 찾아왔습니다. 이딴 돈도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시라고요.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일할 때 이 사람이랑 제가 아주머니한테 정말 잘해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제가 고용해서 돈을 주는 입장이긴 했지만 우리 애들 잘 돌봐주시는 게 고마워서 다른 집에 비해 월급도 많이 드리고 내 언니라 생각하고 정말 잘해드렸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으셨어요? 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아직도 저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속에 천불이 나서 냉수를 들이켜요. 엄마는 지난날 예비 시모에게 당한 배신감에 속상해 눈물을 흘리셨고 예비 시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된 걸 보면서 저도 남자친구도 자연스레 저희의 결혼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하시네. 너희 부모님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나를 너희 집에 장가 못 보내시겠대.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아빠도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정리하라고 하셨어. 내가 생각해도 우리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거라지만 부모님들끼리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 엄마도 엄마지만 너희 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맞아. 우리 결혼은 어쩌면 부모님들에게 이기적인 선택일지도 모르겠네. 힘들어도 우리 여기까지 하고 관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결국 남자친구와 저는 이별을 해야 했고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지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미국 유명 회사에서 남자친구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는데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위해 스카우트 제의를 몇 번이나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이별을 하고 난 이후 남자친구도 힘들었던 건지 바로 미국으로 떠나가 버렸고 저도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아직도 바보처럼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는 남자친구를 잊은 지 오래다라고 말을 했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여전히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보니 남자친구도 미국에서 지낼 뿐 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를 잊지 못해 아직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남아있는 제 마음도 정리를 해야겠죠? 연애할 사람과 결혼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데 저도 어서 빨리 평생의 짝을 만나고 싶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엄마도 불쌍하고 예비 시모도 불쌍하고 부모님들 때문에 파혼을 해야만 했던 남자친구와 제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요.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이러고 있는 제 삶이 너무 슬픕니다. 어서 남자친구를 잊고 훌훌 털고 일어나야겠어요. 그래도 아직 젊으니 사람 만날 기회가 많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